지수 지난 시간에 숙제가 좀 덜 되어 있던 사람들 있었죠? 라이트센 지수부터 먼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라이트센 지수 질문. 몇 번이요? 95번이요. 자, 17의 m제곱이 8이고 136의 n제곱이 16이래요. 그러면 8은 사실상 4의 제곱, 4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똑같이 밑을 2로 맞춰주면은 17은 2의 n분의 3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136은 2의 n분의 4제곱이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4를 하래요. 보니까 지수끼리 빼는 거야. 지수끼리 빼려면 우리는 뭘 해줘요? 그렇죠. 얘네 두 개를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17 나누기 136을 합니다. 이거는 8분의 1이라고 나오겠네요. 8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지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거죠. 또 질문 103번이요. 조개류는 현탕물을 여과한다. 수온이 T도씨이고 개체 중량이 Wg일 때 A 조개와 B 조개가 1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을 각각 QA 리터, QB 리터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래요. QA는 0.01 곱하기 T의 1.25제곱 W의 0.25제곱. QB는 0.05 곱하기 T의 0.75제곱 W의 0.30제곱. 수온이 10도씨이고래요. 그 말은 T가 10이고 개체 중량이 각각 5g일 때 W를 5라고 생각을 했을 때 QB분의 Q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다 집어넣어 보면 QB분의 QA는 자 QB는 T에다가 10 넣으니까 0.05 곱하기 10의 0.75제곱 곱하기 W는 5죠? 5의 0.30제곱 분의 QA는 0.01 곱하기 10의 1.25제곱 곱하기 5의 0.25제곱이래요. 됐나요? 자, 우리 0.01 나누기 0.05는 여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씩 곱해줘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나와요? 5분의 1. 그리고 이제 지수 법칙 할 거야. 10의 1.25 제곱 나누기 10의 0.75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빼요. 1.25에서 0.75 빼니까 0.5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0.25에서 0.30을 빼는 거예요. 5에 마이너스 0.05제곱. 그죠? 자, 우리 이거 다 소인수를 2와 5로 맞춰줄 거예요. 5분의 1은 5에 마이너스 1제곱. 10은 2 곱하기 5에 곱하기 5에 마이너스 0.05제곱. 그러면 이거는 2에 0.5제곱 곱하기 이제 5를 봐야 되는데 5는 처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5 마이너스 0.05라고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2의 0.5제곱 곱하기 5에 마이너스 1 더하기 0.5 마이너스 0.05 하니까 마이너스 0.55. 그래서 A는 0.5, B는 마이너스 0.55.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그냥 숫자 다 대입해서 지수 합친 계산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겠나요? 또 질문 지수 파트. 몇 번이요? 112번이요. 자, 실수 A, B에 대하여 A 스타 B는 우리가 A의 B제곱이라고 보겠대요. 항상 옳은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 A 스타 B와 A 제곱 스타 2분의 B가 같네요. 자, A 스타 B는 A의 B제곱이겠죠. A 제곱 스타 2분의 B는 A 제곱의 2분의 B제곱이에요. 이거는 A의 B제곱 같으니까 맞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니은 A 스타 마이너스 B와 A분의 1 스타 B가 같네요. 자, 얘는 A의 마이너스 B제곱이죠? 얘는 A분의 1의 B제곱인데 A분의 1은 뭐예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니은도 같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디귿 A 스타 B 플러스 C는 A 스타 B와 A 스타 C와 같냐고 물어봤어요. 자, A 스타 B 플러스 C는 뭐와 같아요? A의 B 플러스 C제곱이에요. A 스타 B 플러스 A 스타 C는 뭐예요? A의 B제곱 더하기 A의 C제곱이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됐나요? 또 질문 109번이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 하지 않았어요? 음수 제곱을 없애라고 했어요. A의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1은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면 돼? A의 4제곱.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저번에 했잖아. 그 밑이 3인 숫자로.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네. 또 질문 124번이요. 실수 x, y, z에 대하여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3의 z제곱이랑 같아요. 근데 얘네가 다 몇으로 같은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둔다? K. 그렇지. 는 k라고 두고 그러면 a는 k의 x분의 1제곱 b는 k의 y분의 1제곱 3은 k의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지수법칙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또 질문 지수 다 끝났나요? 그러면 로그로 넘어갈게요. 자, 로그는 한 페이지씩 같이 갈게요. 25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26쪽에 질문 있을까요? 198번이요. 198번 볼게요. 자, 로그 5에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 5에 로그 4의 5 더하기 로그 5에 로그 5의 6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로그 5에 로그 242에 243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크게 보면은 다 밑이 5인 로그를 더하고 있어요. 로그끼리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는? 그쵸? 진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럼 진수끼리 곱셈으로 줄여볼게요. 얘는 로그 5에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로그 5의 6 곱하기 해서 로그 242에 243까지 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밑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 안 돼. 뭐 덧셈도 안 되고. 그럼 이럴 때는 뭐 쓰자 했어요? 밑변환 공식 써서 정리를 해줘야죠. 로그 3은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밑이 그냥 10으로 할게요. 로그 3분의 로그 4라고 쓸 수 있겠죠. 로그 4의 5는 로그 4의 로그 5라고 쓸 수 있겠죠. 로그 5의 6은 로그 5분의 로그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마지막 로그 242분의 로그 243까지 왔어요. 뭐가 돼요? 약분이 돼요. 어디서부터? 로그 4, 로그 5, 로그 6. 그러면 로그 242까지만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야? 로그 5에 로그 3분의 로그 243인데 우리 이건 다시 밑변환 공식 거꾸로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로그 5에 로그 3의 243으로 이제 243은 3의 5제곱. 그러니까 이거 몇이야? 5야. 로그 5의 5 계산하는 거예요. 몇이에요? 1. 됐나요? 네. 또 26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27쪽 28쪽 208번이요. 자, 로그 3의 2는 A, 로그 5의 3이 B, 로그 7의 5가 C일 때, 자, 로그 14의 70을 구하래요. 근데 로그 14의 70이 나와나 지금 얘네들은요, 밑이 다 어때요? 달라요. 그럼 사실상 뭐 얘네들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밑을 공통으로 맞출 거야.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로그 3이 있으니까 밑을 3으로 맞춰줄게요. 됐나요? 그러면 로그 5의 3이 B라고 하면은 로그 3의 5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역수관계죠. 밑과 진수절에 바꿔놨으니까 B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아예 안 보이니까 그냥 밑변환 공식 쓸 거예요. 로그 3의 7분의 로그 3의 5가 C야.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는 로그 3의 5가 이미 B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로그 3의 7은 C분의 로그 3의 5가 될 텐데 로그 3의 5에다 B분의 1 넣으면 얘는 BC분의 1인 거야. 우리는 로그 3의 2는 A, 로그 3의 5는 B분의 1, 로그 3의 7은 BC분의 1이라는 세 개의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로그 14의 70은 밑변환 공식 쓰면 어떻게 만들어져야겠어? 14분의 그렇죠. 얘네도 밑을
3으로 맞춰놓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우리 이제 소인수분해서 다 펼칠 거예요. 로그 3의 14는 어떻게 분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7. 70은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요?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7 되잖아요. 근데 봐봐. 로그 3의 2 있어 없어? 로그 3의 7 있어 없어? 로그 3의 5 있어 없어? 다 있잖아. 대입만 하면 되죠.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2는 로그 3의 7은 BC분의 1. 로그 3의 2 A. 로그 3의 5는 로그 3의 5 B분의 1. 로그 3의 7은 BC분의 1. 우리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BC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분수 없애기 위해서 BC 곱해주면 식 어떻게 돼요? ABC 플러스 BC 곱하니까 1 분의 BC 다 곱해요. 뭐 돼요? 플러스 이게 답이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거는 우리 공수 2에서 했던 유리식 번분수 계산하는 거 있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됐나요? 또 28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29쪽 30쪽 31쪽 232번이요. 자, 232번 보면요. 로그 27.9는 1.4456이래요. 이때 로그 x는 마이너스 1.5544래요. 자, 우리 이거를요. 이 1.4456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얘가 나올까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요. 1.4456에다가 뭘 해주면 마이너스 1.5544가 나올까요? 그렇지. 3 빼준 거랑 같아요, 얘는. 됐나요? 그러면 로그 1.4456은 이미 로그 27.9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은 로그 뭐와 같아요? 1000과 같죠? 10의 세제곱.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에요. 27.9를 1000으로 나누면 소수점을 앞으로 3칸 보내면 되겠죠? 나누기니까. 3칸 앞으로 가니까 0.0279라고 나오네요. 그게 바로 x라고 찾는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애를 가지고 거기다 뭘 적당히 더하고 뺐을 때 나오는 값일까를 찾는 겁니다. 됐나요? 31쪽 더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32쪽 몇 번? 238번? 자, 빛이 어떤 종류의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3분의 1씩 줄어든대요. 3분의 1씩 줄어들었다는 건 3분의 1이 되었다는 거야? 실제 밝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3분의 2가 되었다는 거야. 밝기는 3분의 1만큼이 준 거니까. 그러면은
계속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곱하기 3분의 2배, 곱하기 3분의 2배가 된 거예요, 밝기는. 이해가나요? 그러면 빛의 밝기를 처음에 8분의 1로 약화시키려면 3분의 2씩 몇 번 곱해줘야 8분의 1이 나올까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3분의 1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3분의 1만큼이 줄었다는 건 3분의 2가 되었다는 소리야. 됐나요? 그럼 하나 지날 때마다 계속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니까 n장 지나면 3분의 2에 n제곱이 곱해져 있겠죠? 그게 8분의 1이 되어야 한대요. 그럼 몇 개의 유리판을 통과시켜야 할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양변에 로그 씌울게요. 그러면 로그 3분의 2의 n제곱이 로그 8분의 1이라고 나와요. 우리 지수를 앞으로 꺼내올 수 있죠? 그러면은 n 로그 3분의 2는 자, 8분의 1은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로그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로그 3분의 2는 펼쳐보면 뭐로 나올 수 있어요?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이 마이너스 3 로그 2와 같다 쓸 수 있겠죠? 문제에서 이미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로 계산하겠대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0.18 곱하기 n이 로그 2에다가 0.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0.9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소리랑 같겠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100씩 곱해줄게요. 18n은 90 나와야 되니까 n은 몇? 5장 통과시키면 된다 라는 거죠. 됐나요? 또 32쪽의 질문. 237번도 물어보세요. 그 위에 거요? 자,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량을 매년 5%씩 증가했대요. 5%가 증가가 되었다는 거 몇 배가 되었다는 거야? 0.05배가 되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 원래 값은 그대로 더해줘야죠. 1.05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지날 때마다 1.05씩이 곱해지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나요? 그러면은 올해 판매량의 3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일까요? 라고 했어요. 1.05씩 n번 곱해지면 되겠죠? 1.05의 n제곱이 3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3배가 되었으니까. 됐나요? 역시나 양변에 로그 씌울게요. 로그 1.05의 n제곱이 로그 3이다. 지수 앞으로 내놓으니까 n 로그 1.05는 로그 3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로그 1.05는 0.02, 로그 3은 0.48로 계산했대요. 0.02 곱하기 n이 0.48 나와야 한대. n 몇? 24. 그렇죠. 24년 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됐나요? 또 질문 있나요? 33쪽 질문. 243번이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2, 로그 4의 A와 3, 로그 2의 B의 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래요. 그 말은 0,0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랑 얘에서 얘까지 기울기가 다 같다는 거겠죠. 원점을 지나는 건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랑 원점에서 얘까지 기울기가 다 같다 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기울기 구할 거예요. 기울기 2-0분의 로그 4의 a는 여기서는 기울기 3, 로그 2에 비해서 얘까지의 기울기를 볼 거예요.
3분의 로그 2의 b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거 크로스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3 로그 4의 a가 2 로그 2의 b와 같아야 한대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로그는요, 밑이 2와 4에 달라요. 그럼 얘를 먼저 맞춰야겠죠. 4는 2의, 그럼 그 제곱 앞으로 나갈 때 어디로 나가? 분모로 나가. 그럼 뭐야? 2분의 3 로그 2의 a가 2 로그 2의 b와 같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양변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이 앞에 곱해지는 애들 다 지수로 올리면 되겠죠? 뭐예요? 로그 2의 a의 2분의 3제곱이 로그 2의 b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a의 2분의 3제곱이 b의 제곱이랑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문제에서 로그 a의 b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는 b가 뭐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b는 양변 2로 나누니까 지수만 a의 4분의 3제곱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로그 a의 b에서 b 자리를 얘로 바꿔봐. 로그 a의 b 대신에 b를 로그 a의 4분의 3제곱이라 만들면 이거 뭐와 같은 거야? 답은 이렇게 찾는 거죠. 한 문자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두고. 됐나요? 또 질문 33쪽에서 없고요. 34쪽에서 질문 246번이요. 두 실수 AB가 3A 더하기 2B는 로그 3의 30이라고 하고요. AB 곱은 로그 9의 2래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3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의 값을 구하셨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부터 정리를 할 거야. 그냥 우리 이거 통분해서 더해봐. 뭐가 나와? 6AB분의 3A 플러스 2B가 되겠죠? 근데 이미 나와 있잖아.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럼 나오겠죠, 답? 응. 그래서 항상 말했어요. A, B 자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의 조건을 변형을 하세요. 다음 또 질문 34쪽에서 51번이요. 2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24와 같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2는 24의 x분의 1제곱 24의 x분의 1제곱이 2가 될 거고요. 또 24의 y분의 1제곱이 3이라고 줄 수 있겠죠. 우린 이걸 각각 로그로 고칠 거예요. 그러면 x분의 1이 로그 24의 2죠. y분의 1이 로그 24의 3이죠. 그러면 x는 뭐와 같아요? 역수로 취해버리면 로그 2의 24예요. y는 각각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x에는 로그 2의 24를 대입해요. 그럼 로그 2의 24 빼기 3인데 3은 로그 2로 맞춰보면 로그 2의 몇이야? 8이야. 그럼 로그 2의 24 빼기 로그 2의 8. y 빼기 1은 y에다가 로그 3의 24 대입하죠. 그럼 밑을 3으로 맞춰요. 1은 로그 3의 3이죠.
그러면 로그 3의 24 빼기 로그 3의 3 이용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34쪽에 또 질문 있을까요? 더 없고요. 35쪽의 질문 54번이요. 자, 어떤 지역의 먼지 농도에 따른 대기 오염의 정도는 여과지의 공기를 여과시켜 헤이즈 개수를 계산하여 판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헤이즈 개수를 H, 여과지 이동거리를 L, 통과하는 빛 전단율을 S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요. H는 L분의 K 곱하기 로그 S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게요. A, B의 대기 오염 정도를 판별할 때 각각의 헤이즈 개수를 HA, HB라고 표현을 하면은 HA와 HB는 각각 시 어떻게 되느냐? 이동거리는 LA라고 보겠죠? LA분의 K. B에 대해선 LB분의 K라고 대입이 될 것이고 빛 전달률을 각각 SA, SB라고 하겠대요. 로그 SA분의 1 로그 SB분의 1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세워지는 거야. 문제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대입해보면. 그죠? 근데 이때 루트 3HA가 2HB랑 같대요. 그러면은 뭐야? 지금 루트 3HA는 2HB와 같고 LA는 2LB와 같대요. 그러면 우리 한 문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루트 3배 해준 거랑 여기다가 2배 해준 건 같다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각각 루트 3 해줄게요. 루트 3HA는 LA분의 루트 3K 로그 SA분의 1일 거고 여기는 2배 해준 거잖아요. 2HB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줘야겠죠? LB분의 2K 로그 SB분의 1일 텐데 이 두 개의 값이 어때한데? 같대요. 그럼 우리 방정식 세울게요. LA분의 루트 3K 로그 SA분의 1은 LB분의 2K 로그 SB분의 1이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LA는 2LB와 같대요. 그럼 여기 있는 LA 자리에 우리는 2LB라고 바꿔서 대입해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됐나요? 자, 양변에 나눌 수 있는 거 똑같이 나눠버릴게요. 먼저 K 나눠줄 수 있어요. LB 양변에 곱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돼요? 2분의 루트 3 로그 SA분의 1이 2 로그 SB분의 1과 같은 거야. 됐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뭘 구했어요? SA는 그러면 SB의 몇 제곱인지를 구하래요. 자, 우리 이거 다 정리를 할 거예요. SA만 남길 거거든요. 양변 일단 SA분의 1은 마이너스 1제곱이죠. SB분의 1도 SB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다 앞으로 꺼낼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로그 SA는 마이너스 2 로그 SB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곱해버릴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곱하면 로그 S의 A는 루트 3분의 4 SB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로그 SB.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러면 우리 루트 3분의 4는 SB의 지수를 올리면 되겠네요? 로그 SB의 루트 3분의 4제곱이야. 결국에 뭐야? SA는 뭐와 같다고? SB의 그렇지. 3분의 4 루트 3제곱이랑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해서 P는 3분의 4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방정식 만들어서 식 정리하라는 소리예요. 뭐 SA가 몇이고 SB가 몇이고 LA가 몇이고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얘들아 문제 푸는 스킬만 이제 요령만 터득을 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아직 이런 문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헤매는 거지. 사실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도 보통 선생님들이 식을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낼 거란 말이야. 다만 대입되는 숫자만 바꿔가지고. 어차피 그 H는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 식은 바꿀 수가 없어, 선생님들도. 그럼 그거는 그대로 두고 밑에 대입되는 숫자만 바꿀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거 문제 푸는 그 방법 요령만 터득해서 똑같이 계속 풀면 되는 거지. 알겠나요? 또 35쪽에 질문 있을까요? 255번이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어느 세균을 배양하면 10분마다 2배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10분이 지나야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균 10마리를 일정한 온도에서 배양하면 5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될까라는 건데, 자, 5시간은 얘들아 분으로 따지면 몇 분이에요? 300분이에요. 그러면 10분씩 몇 번 지나요? 30번이 지나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 2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30번 곱해지는 거야. 2의 30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그 2의 30제곱이 씩 10마리를 하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 된 거는 10 곱하기 2의 30제곱인데 이게 10의 K제곱말이랑 같다고 나와야 한대요. 우리는 일단은 계산을 하면은. 그죠? 10마리가 2의 30제곱배가 됐어.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10의 K제곱마리가 되었대. 이 K를 구할 거예요. 양변 먼저 10으로 나눠주면 2의 30제곱은 10의 K-1제곱 돼야겠죠? 여기다 양변 로그 씌워요. 로그 2의 30제곱은 로그 10의 K-1제곱. 30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30 로그 2는 K-1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로그 10은 그냥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K-1인 거야. 문제에서 로그 2가 몇이래요? 0.3이래요. 0.3에다가 30 곱하면 몇 나와? 9 나와. 그럼 K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됐나요? 57번도 모르겠어요. 257번 볼게요. 1의 아닌 세 양수 A, B, C가 로그 A의 C는 2분의 1, 로그 B의 C는 5분의 1 이래요. 그럼 자 이제 문제 조건을 잘 보자. 2 로그 A의 B 더하기 5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C의 A를 더하래요. 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거 그럼 있어. 로그 B의 C는 몇이야? 그거 대입하면 되겠죠? 로그 C의 A는 몇일까? 그치, 역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럼 필요로 하는 건 누구만 대입하면 돼, 이제? 로그 A의 B가 필요한데, 지금 그럼 얘는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되겠죠? 우리
로그 A의 B를 밑을 C로 맞추세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로그 C의 A는 몇이야? 2야. 로그 C의 B는 몇이야? 그럼 이거 2분의 5잖아. 이렇게. 응용을 할 줄 알아야죠. 됐죠? 그래서 보통 그러면 선생님 저는 헷갈려요. 뭘 밑변환 공식을 쓸 때 밑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자가 있을 거야 분명. 혹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걔가 기준이에요. 그럼 걔를 기준으로 다 밑을 바꾸면 돼. 그래야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가.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둘 다 로그 A의 C, 로그 B의 C 있으니까 C가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밑을 C로 맞춘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35쪽에 질문 있을까요? 259번 볼게요. 자, 2.72x를 계산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2.72x제곱으로 계산했더니 그게 2만 100이 나왔대요. 그러면 지금 2.72의 x제곱이 2만 100이다 라고 나온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로그 2.01과 로그 2.72를 알려줬어요. 양변에 로그 씌울게요. 그러면 x 로그 2.72는 로그 2만 100이잖아요. 근데 이 2만 100이라는 숫자는 문제 2.01에다가 뭘 곱해준 거랑 같죠? 4를 곱해준 거야? 만을 곱해준 거죠? 소수점 4번 뒤로 이동했으니까 만이 곱해진 거예요. 그럼 우린 이 로그를 쪼갤 거예요. 로그 2.01 더하기 로그 만으로. 자, 그리고 다 대입을 할게요. 로그 2.72는 몇이었어요? 0.43x가 그러면 로그 2.01은 0.3 더하기 로그 만은 4. 즉 뭐야? 0.43 곱하기 x는 4.3 나왔는데 몇을 곱하면 돼? x는 10.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마음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선생님이랑 어떻게 2만 100이 몇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로그 2.01이 뭔지를 알려줬죠. 아, 그럼 얘는 2.01이라는 숫자로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되구나 라는 걸로 판단을 해서 가는 거야. 문제에서 줬는데 조건을, 그 조건을 안 쓰고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죠? 또 35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함수 나가봅시다. 자, 우리가 함수 단원을 풀 때는요, 얘들아, 이 함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일단은. 일단 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얘는 점근선을 가져요. 그리고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알면 그래프는 무조건 다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식에서 항상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얘가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볼 겁니다. 자, 가장 기본형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형은 y는 a의 x제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밑이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이제 함수를 그리죠. 그럼 함수를 그린다는 건 좌표 평면 위에 올려야 되는데 x에 들어가는 수가 실수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수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으려면 이 밑이 양수여야만 하고요. 절대로 1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지수 법칙에서 했었죠? 지수가 실수이기 위해서 밑 범위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그 범위를 따준 거예요. 그러면 밑이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양수를 거듭제곱을 해요. 그럼 아무리 백날 거듭제곱해도 음수나 0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양수를 거듭제곱하는데. 그래서 이 식의 가장 중요한 점근선이 어디가 되냐면요. 바로 y는 0, x축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얘가 증가를 하는지 이제 감소를 하는지를 알아야 했죠? 증가 감소는 누구로 판단을 하냐? 밑으로 판단을 할 건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나오게 돼요. 밑이 1보다 크면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숫자가 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잡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소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x축과 만나진 않을 거예요. 얘가 바로 점근선. 그러니까 0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거듭제곱을 했을 때. 0제곱을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들어가고요. 대신에 치역이 달라져요. 치역은 누구만 나타난다? 그래프가 다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양수값만 나타난다라는 거. 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형에서는요. 밑이 몇이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0,1을 반드시 지나게 돼요. 항상 x가 0일 때 밑이 몇이건 간에 항상 1 나오잖아요. a의 0제곱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밑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밑이 달라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바로 이게 올라가는 그 가파른 정도가 바뀌는데요. 밑이 크면 클수록 점점 많이 올라가야 돼. 값이 빠르게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여기서는 더 내려가 있고 이쪽에서는 더 올라가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는 반대야.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더 가파르게 내려오게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이 있어. 같은 거듭제곱을 한다고 할 때 누가 더 빨리 커져야 돼? 3의 x제곱이 더 빨리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x가 작은 부분이 더 빨리 작아진단 말이야. 이해 가죠? 그럼 비교하는 것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는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표준형 그래프가 될 겁니다. 표준형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그래프가 옆으로 움직여요. n만큼. 그럼 이게 점근선에서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점근선은 어차피 계속 직선인데 이게 옆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요? 아니죠.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의 방향의 이동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다만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로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우리는 점근선은 어떻게 나온다? y는 n이다 라고 구해줘야 합니다. 먼저 점근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점근선이 구해지고 나면 y는 n을 먼저 그려. 이 y는 n을 그리고 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게, 밑이 1보다 크면, 작으면 감소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점근선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야. 무조건. 알겠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역은 역시나 실수 전체지만 그럼 치역이 바뀌겠죠? 치역이 이때는 뭐가 된다? y가 누구보다 커야 돼? n보다 커야 돼. 점근선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저 점근선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y는 a의 b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얘들아, 밑이요. 일단 점근선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냥. 점근선은 어떻게 나와? y는 d예요. 그런데 증가함수를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밑을 a로 보면 안 돼요. x의 개수가 1로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b제곱을 먼저 하고 x 플러스 b분의 c제곱 플러스 d로 가야 돼. 즉 증가감소를 판단을 하는 거는요, a의 b제곱까지 한 개, x의 개수제곱 있죠? a의 b제곱까지 한 게 1보다 큰지 혹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밑을 a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대칭 이동까지는 시킬 거예요. 근데 대칭 이동은 잘은 나오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알아는 두세요. 먼저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누구의 보호로 바꿔요, 우리는? y의 보호로 바꿔요. 그래서 기본형을 그냥 이동시킨다고 볼게요. y의 ax제곱이 있으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ax제곱.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밑으로 내린다고 봐야 돼요. 알겠나요?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보호 바꿔요? x의 보호 바꿔요. 그래서 y의 a의 마이너스 x제곱. 쉽게 생각하면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다. 그래서 그냥 a의 x제곱과 a분의 1의 x제곱은 이게 똑같아요. 그 대칭 관계야. 완벽하게.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은 누구의 보호 바꿔요? 그쵸. x, y 다 바꿔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즉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고, 네 번째, y는 x 대칭 이동하면 x랑 y를 서로 바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얘는 x는 a의 y제곱인데, 이거는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y는 로그 a의 x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내용일 거긴 한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y는 x 대칭 시키면 무슨 관계라고 부르죠, 우리? 역함수. 그렇죠. 그래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만 할까? 이거 다는 못 나가요. 양이 많아서 여기서부터는 함수는. 그래서 오늘은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까지만 볼 거거든요. 유형 9번까지만.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유형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맞죠? 3번 그래프가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난다. 맞아요. 4번 y는 3의 x제곱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로 바꿔요? y부호로 바꿔요. 지금 y부호가 바뀐 건가요? 아니죠. x의 부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칭해야 돼요? 그렇죠. y축 대칭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17번 볼게요. 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그리고 나서 y축 대칭 이동까지 간대요. 얘가 뭘 지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봐야겠죠. 평행이동 우리 부호를 반대로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걸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 바꿔요? x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y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이다 라고 식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x가 3일 때 y는 k 나와야 하는데요. k는 3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제곱이니까 3분의 1이라고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다음 322번 볼게요. 함수 fx는 ax제곱에 대하여 f2는 m, f5는 n 이래요. 이때 f6의 값을 mn으로 표시하시려고 했는데, 자, f2가 m이라는 건 a의 제곱이 m이라는 거고요. f5가 n이라는 건 a의 5제곱이 n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f6은 누굴 구하라는 거죠? a의 6제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a의 6제곱은 이거 두 개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돼요? a 제곱에 세제곱 만들 수 있죠. 그럼 사실상 그냥 뭐야? m 세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보자. 얘는 또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a의 5제곱 나누기 a 제곱은 우리가 뭐예요? a의 세제곱을 만들 수 있어요. a 세제곱은 m분의 n이야. 그럼 a 세제곱은 다시 뭘 해주면 a 6제곱이 돼? 그렇지. 이것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거는 m제곱분의 n제곱. 이 모양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다양해요,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다 해보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틀렸다 하면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틀린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326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는 X축과 Y축을 모두 채워놓고 시작해야겠죠? 아, 326번이지.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A, 얘가 B, 여기가 C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도 A, B, C라고 채워야겠죠? 우리 이렇게 먼저 채워놓고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A는 몇이어야 돼요, 얘들아? A는 무조건 1이에요. 왜? 근데 맞아. 0,1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식이 지금 Y는 2의 X제곱이었어요. 그러면 X에다 1 넣었을 때 Y는 몇 나와야 돼? 그럼 B가 2라는 소리예요. B가 2니까 또 X에다 2 넣었을 때 몇 나와요? 그 말은 C가 4라는 소리겠네요. 해서 A 빼기 B 플러스 C.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요, 얘들아. X축, Y축을 일단 그 문자에 맞게 다 채워놓고 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공수 2 할 때 함수 단원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도 역함수 할 때도 많이 해보고 똑같아요. 다음 3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A, B, C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어요. A는 27의 4분의 1제곱, B는 24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C는 5제곱근 81. 자, 우리는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밑을 다 똑같이 맞춰야겠죠. 통일시켜야겠죠. 밑을 몇으로 맞춰줄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맞아요. 3으로 맞출 수 있어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결국에 3의 4분의 3제곱. 24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5제곱. 하니까 계산하면 3의 15제곱. 81은 3의 4제곱. 우리 거듭제곱근 만들면 3의 5분의 4제곱.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애들은 지수가 클수록 커지죠. 왜? 밑이 점점 증가하는 애니까. 그러면 지수가 가장 큰 애가 누구야?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지수가 가장 작은 애는 누구야? 그쵸? 4분의 3이 5분의 4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C가 두 번째로 크고 A가 가장 작다라고 우리는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다음 333번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해요, 얘들아. 왜냐하면 자, 지수함수의 그냥 기본적인 표준형에서는요, 얘들아,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그 그냥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즉 지수가요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밖에 안 해. 그러면 결국에 최대 최소는 언제 나오겠어? 그치, 끝과 끝에서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그냥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2 넣고 1 넣어서 더 큰 게 최대값, 더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지수가 1차식 꼴일 때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333번의 유형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336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봤더니 지수가 1차식인가요? 지수가 1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양 끝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y는 7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1차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통째로 t로 치환해서 우리는 7분의 1의 t제곱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누누이 말해요. 치환됐을 때는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한다고. 2차 함수는요. 무조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x의 범위가 없더라도 가지는 애야. 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두면 이거 완전 제곱식꼴로 고쳤을 때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말은 최소값이 생기죠.
몇으로? 1? 최소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로 생겨요. x가 1일 때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아무리 해도 t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의 1의 t제곱에서 t가 마이너스 1 이상을 그릴 건데 7분의 1은 점점 감소하는 모양이죠, 그래프가. 그런데 마이너스 1 이상만 그리면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몇 나와요? 7 나와요. 즉 최대값은 몇이다? 7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럼 중요한 건 최대값이 7인 건 알았어. x가 a일 때인데 x가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대입한 마이너스 1은 누구예요? t예요. t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는 누구야? 그게 실제 x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라고 봐서 a는 1, b는 7로 봐야 한다는 거죠. 치환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들아. 치환을 하고 나면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세로 구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알겠나요? 336번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밑에 범위들은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완전 제곱식꼴로 생각을 해놓고 축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볼 건데 339번 볼게요. 어차피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서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최대값이 9일 때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수를 역시나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최대값이 언제 나올까요? 그쵸? 축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됐어요.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되면서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2가 최대값으로 나오겠죠? t의 최대값은 2예요. 이 2는 x가 몇일 때 나오는 거라고? 1일 때 나오는 거라. 이것까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럼 반대로 최소값은 언제 나올까요? 그렇죠. 축에서 더 멀리 있는 애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과 2 중엔 1에서는 마이너스 1이 더 멀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와. 그게 t의 최소값이야. 이 마이너스 2는 x가 몇일 때 나오는 숫자였다고?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숫자였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y는 a의 t제곱을 계산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a가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럼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점점 감소하는 모양이야.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2와 2 중에 언제 나오는 숫자겠어?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는 숫자였겠죠? 우리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몇? 3분의 1. 그럼 최소값은 반대로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라고 구하면 되는 거겠죠.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t의 최대 최소 잘 생각해서 보셔야 한다고요. 우리 공수 1에서 했던 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했던 거 있죠? 이렇게. 다음 340번 볼게요. 자,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0인데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이 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라고 이차함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t는 제한된 범위 있을까요? 없을까요? 3의 x제곱이에요. 3의 x제곱은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이 아니다. 0보다? 그렇죠. 우리 치역의 범위 있었잖아요.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게요. t-3제곱 플러스 1이니까 축이 범위 안에 포함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축에서 최소값 생기니까 최소값은 몇? 그러면 최소값이 나오는 그 x를 찾을 거예요. 잘 생각해. x가 3인 거야? t가 3인 거야. t가 3일 때 최소값 1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t가 3이 되게 하는 x는 몇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x는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나요? 다음 343번 볼게요. 자, fx는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지수에 뭔가가 더해져 있을 때는 다 지수 법칙으로 해체시켜야 돼. 오히려 역으로. 얘는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9라고 바꿔줍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양이 누구예요? 그럼 3의 x제곱을 뭘 하면 되겠어? 그렇죠. 또 치환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4t 더하기 t분의 9인데 t의 범위 있어 없어? t는? 그렇죠. 3의 x제곱이 t였으니까 이건 0보다 크다. 그냥 무조건이야. 습관적으로 써. t가 양수예요. 우리 생각해봐. 양수 조건일 때 두 개 합의 최소 구하를 뭐 생각해야 돼? 그렇죠. 여기서 산술기가 쓰겠다는 거겠죠. 뭐예요? 2 루트 4t 곱하기 t분의 9 이상이죠? t 약분되니까 계산하면 몇 나와요? 따라서 최소값은 몇이다? 12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갈 수 있겠죠.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을 구하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 조건이 성립하는 건 두 개 더한 게 같을 때예요. 더해서 10이 나왔는데 두 개가 같다는 건 하나당 몇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4t가 6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럼 t는 2분의 3이겠죠? 그 t가 2분의 3 되게 하는 그 x는 이제 로그 값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서는 나오진 않겠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로그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범위, 시험 범위 안에. 그죠? 그래서 x값까지 구하는. 그래서 한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조건이 성립하는 조건은 더해진 두 수가 같을 때. 근데 그 같은 값이 12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당 6 더하기 6으로 만들어라. 이 말인 거죠. 이해가나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346번까지 해 오시면 돼요. 물론 추가로 나가는 프린트도 유형 9번까지만 똑같이 해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일부러 끊어가는 거야. 함수 파트는 절대로 한 번에 우리가 못 나가, 양이. 그러니까 개념적인 게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나머지 지수함수 파트 끝낼 겁니다.